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안으로 들어와요. 이 부인은 옷을 구경하다가 몇 벌을 입어보기도 합니다. 자, 옷을 입어봤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40분 정도 있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장을 나갑니다. 매장 직원, 자, 부인이 매장 옷을 입고 간 걸로 착각하고 따라갔지만 아닌 걸 확인하고 사과하고 바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자, 벨기에 대사 부인 다시 매장 들어오죠. 결국, 자, 이렇게 직원을 끌어당기고, 자, 직원 때리고 세게 때려요. 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다른 직원 와서 대사 부인 말려보지만, 자, 경찰도 왔어요. 몇 분 후 경찰관은 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이 대사는 직원을 끌어당기고 때리고 뺨까지 때린 이후입니다. 폭행당한 피해자의 사진, 이랬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이렇게 피부에 멀건 폭행 흔적까지 남았습니다. 폭행 당시 영상 공개됐는데, 자, 이재명 기자, 이게요, 그냥 뭐 투닥투닥 톡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 사진도 받고 영상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가차없는 폭행이었군요. 그렇죠. 지금 CCTV 영상 공개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되게 황당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옷가게 점원도 잘못한 게 있죠. 옷을 그냥 입어만 보고 나갔었는데 불구하고 마치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을 입고 나간 것처럼 착각을 한 것 자체는 잘못한 거죠. 하지만 들어와서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벨기에 대사 부인의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경찰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사과도 없고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물론 빈 협약에 따라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죠. 범죄가 있어도 봐주는 게 면책 특권이 아니라 그냥 신분상의 안정을 주기 위한 면책 특권이 있을 뿐이지, 외교관들은 만약에 범죄를 지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국에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빈 협약에서 면책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빈 협약에는 어떤 의무도 부여하냐면 외교관들은 주재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닌 만큼 당연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그리고 당연히 사과라는 게 정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벨기에 대사관은 그러니까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해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 분명하게 치료 이후라도 분명하게 경찰 조사에 응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그것이 빈 협약의 정신이다. 그것이 면책 특권을 주는 이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을 봤지만 크게 뺨을 때렸고 말리던 직원까지 때렸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대사의 부인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 논란이 걱정되는 것은 벨기에를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걱정인 겁니다. 이 대사 부인의 문제이지 한국과 벨기에의 어떤 외교관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대사 부인이 계속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국내 여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겠죠. 좀 자세히 내용 살펴보시죠. 2명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사과도 면책특권이냐,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사과도 면책특권이냐. 자, 과연 대사 부인이 사과를 즉각적으로 했다면 이 영상이 공개됐을까요? 의문입니다.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한 의류매장 뺨 때리고 뒤통수 치고 2명을 폭행했는데 사과하지 않고 있다.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벨기에 대사관 측에선 이 부인이 갑자기 지난주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자, 이 법적으로 좀 한번 따져보죠. 우리 제목이 사과도 면책특권이냐라는 제목인데, 대사 부인의 죄를 우리가 물을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이재명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면책 특권이에요. 책임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데 그 책임을 일정한 사정으로 인해서 면하게 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대사가 그 나라 자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나 그 가족들을 건드리게 되면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떤 침범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 대사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갖다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제일 먼저 내세운 게 면책특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널리 통용이 되게 되는 것인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형사적으로 문제는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그 피해는 배상을 해줘야죠. 예. 적어도 이제 치료비, 이제 본인도 몸이 안 좋다라고 해서 입원하는 것 같은데 본인만 몸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맞은 조금 전에 봤더니 아주 벌겋게 얼굴 그 했던데 그 치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은 금방 아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모멸감 느끼고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라 한다면 정신적으로도 그 위자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그렇게 더 확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거 만약에 여기서 가만히 있게 되면 벨기에 사람들 다 저런 사람들인가라는 식으로 그 논리적 그 비약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사님께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더 이상 문제가 확대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정영진 변호사의 법률적으로 이 문제 더 안 키우려면 부인의 잘못이지만 남편도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벨기에 대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관련돼서 사실 벨기에 하면은 뭐 벨기에 맥주도 있고 우리나라에게 매우 좀 친숙한 나라가 벨기에 또 양국이 120주년 외교를 맞는 올 해이니만큼 네. 이게 대사관 측에서 그냥 뇌경색으로 대사 부인 여사께서 입원 중이다라고 하고 말 문제인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901년에 조백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으니까 120년이 됐죠. 조벨. 100 그때는 이제 조백. 한문으로 썼겠죠. 벨기에를 100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항만 통상에 대한 수호 조약을 맺은 지가 120년이 됐고 그렇군요. 1980년도에 양국 간의 문화협정을 맺어서 훨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벨기에에 대한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또 맥주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벨기에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좋은 120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방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이게 뭐 예상치도 않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적절하게 뭐 우리 그분 피해를 본 그분에게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부인이 중국인이라서 어떻다, 뭐 혹은 뭐 이런 부분 또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뭐 반대 이런 식으로의 비하는 되지 않는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 현재 지금 부인이 아파서 말 그대로 보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 빠를수록 이 문제에 대한 사과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해서 깊이 어떤 그 유감을 표현하는 조치가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